우리 네 번째 세션은 솔리드웍스의 지사장님이신 이영건 지사장님께서 CAD 신기술의 동향과 제조업계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영건 지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리드웍스 한국지사장 이영권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과 CAD 신기술 동향과 제조업계에 대한 제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지난 세계 최대 가전 전시인 CES 2010에 대한 이야기부터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폐막된 CES 2010의 화두는 단연 3D TV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개봉이 돼가지고 최단시간 내에 800만 관객을 돌파한 아바타의 출연은 3D TV 산업이 더 이상 미래 산업이 아닌 현재 산업으로서 정착하는데 큰 미끄럼이 된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삼성을 필두로 해서 LG라든지 소니, 히다치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3D TV를 상용화하는 제품을 내놓았고 올 1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약 600만 대 이상이 판매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는 앞으로 TV도 2D 시대가 아닌 3D 시대로 여러분들의 안방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번 CES 2010에서 제가 감명을 받았던 부분은 삼성전자의 자신감입니다. 2009년 회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전 세계 매출이 136조를 돌파했습니다. 순이익이 10조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 최대의 가전업체로서 삼성이 가진 그 위상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쾌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소니가 정말 세계를 지배했었고 삼성이 과연 소니를 능가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 애널리스트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삼성은 시가총액이라든지 브랜드 가치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순이익 면에서 소니를 능가한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한국에 있는 여러 기업들도 R&D에 계속 투자하고 정말 합쳐서 노력한다 그러면 머지않은 장래에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번 CES에서 감명받은 부분은 이건희 전 회장의 어록입니다. 이건희 전 회장이 CES를 참관했고 기자들이 일본 업체의 추격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일본 업체의 추격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겁은 내지 않지만은 항상 주시하고 있다. 기초산업부가 또 디자인 면에서 우리가 일본 업체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앞선 것은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여러 가지 자신감 있는 멘트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삼성의 자신감이고 이것을 정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께서 다음 말은 삼성이라도 만약에 R&D에 꾸준히 투자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에 구멍가게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2008년, 2009년 2년 동안 정말 전 세계가 굉장히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경제 위기를 탈출한 모범 국가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결과가 이런 기업가들의 그런 기업가 정신 또 노사정이 똘똘 뭉쳐서 단합되어서 이 난관을 극복함으로써 이룬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그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 저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경제를 리드하고 지배하는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희 회장이 디자인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 업체를 앞질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CAD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부분이 가슴 뿌듯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그 3D CAD 솔루션과 또 해석 솔루션 이런 것들이 정말 일본을 앞지를 수 있었던 그런 요소 기술 중에 하나였지 않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이래 매진하시면 분명히 훌륭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그 CAD 시장의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드 시장의 동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경영 환경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대로 과거 10년 동안 그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기름값이 5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또 보시는 대로 철강값이 2배 이상 과거 2년 동안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제조 비용이 상승하고 물류 비용이 상승하고 말미암아서 원가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서 소비가 위축되고 그걸로 인해서 기업들의 매출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에서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또 이런 그 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나 인도나 동남아의 제품들이 정말 저가로 우리를 공략했지만은 이제 그들의 제품이 품질이 좋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나 일본 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욱더 값을 내려야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런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게 현재 우리 기업 외부의 환경들입니다. 그렇다면 기업 내부의 환경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내부의 환경은 기업들이 글로벌화 되어 가면서 기업 내부의 제품 개발 환경이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본사를 두고 일본에 연구소를 두고 또 동남아에 생산 기지를 두고 전 세계 협력 회사가 흩어져 있는 그런 다양한 글로벌한 환경에서 기업들의 그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 데이터도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생산 데이터도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연구소와 생산 라인에서는 설계 데이터로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와 기업 외부의 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새로운 플랜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10년간 그 제조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당면 과제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타임, 코스트, 퀄리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타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코스트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트라는 것은 각 기업들이 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생산 라인에 변화를 준다든지 또는 저가의 대체 부품을 구입한다든지 구입선의 다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원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QC 운동이라든지 식스 시그마 운동 등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경주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이 타임이라는 것은 타임 투 마켓을 의미합니다. 타임 투 마켓이라는 것은 경쟁사보다 한 발 먼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개발해서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먼저 제품을 내놓음으로써 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기업의 생존 전략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타임 투 마켓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품의 개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도 제품의 그 설계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타임 투 마켓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들이 이 타임 투 마켓을 위해서 새로운 설계 기법들을 많이 도입했고, 그 결과 2D를 설계하던 것을 3D로 변환한다든지 시뮬레이션을 도입해가지고 그 해석을 통해가지고 그 제품의 그 설계 시행착오를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 생산성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기업들도 더 이상 환경을 등한시해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결론들을 내게 되고, 그래서 친환경 설계 또는 지속 가능 설계라는 것이 지금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그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그 캐드 시장의 현재 단연 이슈는 단연 그 친환경 설계입니다. 친환경 설계를 영어로는 sustainabilit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sustain이라는 말은 유지한다 또는 지속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sustainability는 그 단어의 이제 명사 형태인데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지속 가능 설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속 가능 설계라는 것은
지속 가능 개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 개발이라는 용어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개발하되 우리 후대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개발할 수 있는 범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하는 것, 그것이 지속 가능 개발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트를 백을 해주시죠. 환경 문제로 환경 그림을 올려주시죠. 백, 예, 환경 문제.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는 더 이상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고 이 온실가스 배출로 말미암아서 북극의 얼음이 녹게 되고 북극곰이 설 자리가 없게 되고 여러분들 지금 태평양에 투발루라는 섬이 있습니다. 태평양 투발루 섬이 섬나라인데 투발루 대통령이 국토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국토 전체가 지금 물속에 잠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이제 이 소비자들의 그 인식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다음 차트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친환경 유기농 농산품을 우리가 많이 사고 또 절전 제품을 많이 삽니다.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의 그 구매 형태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도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될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기업들이 기업의 경영 성과로 평가를 받는 그런 시대였다면은 앞으로는 기업들이 경영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성, 기업의 사회성 가지고 기업의 그 평가를 받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적으로 환경 문제가 복잡해짐으로써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이 더욱더 커지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뒷받침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발달하게 될 것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들이 많이 도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그 에미션 트레이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미션 트레이딩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이제 각 나라가 또는 각 개별 기업이 배출해야 되는 탄소 배출량을 할당받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받은 탄소 배출량보다도 적은 양의 탄소를 배출했다 그러면은 제가 남은 그 탄소 배출량의 쿼타를 다른 나라에 또는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제 환경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런 생활이 아닌 관심이 아닌 비즈니스 한 항목으로서 환경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유럽 쪽에서는 이런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해 가지고 유럽 연합에서는 몇 년 전부터 그 IPP 통합 제품 정책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이 통합 제품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제품을 개발 생산하기 위해서는 천연 자원의 그 발굴, 제품의 설계, 생산, 조립, 유통, 그 마지막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각각의 산업 주체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의 그 행위에 대한 그런 그 환경 평가치를 낮추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제품 개발이 제품의 그 환경 영향은 설계 단계에서 거의 80%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면은 앞으로의 환경 문제는 결국 설계자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소재를 택해서 설계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제품이 환경 영향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설계 방식으로서는 그 설계자들이 이것을 우리가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자기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설계자들에게 이런 그 평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설계 툴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제품 설계라는 것은 그 자재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냉장고를 만들기를 될 때 냉장고의 기본 기능을 이제 상하지 않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두께를 2cm에서 1cm로 줄일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자재 사용이 최소화입니다. 마찬가지로 분해가 용이한 설계.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조리를 위해서 이제 본드를 사용한다든지 납을 사용했지만은 지금부터는 예를 들어서 노건을 사용한다든지 크립을 사용해가지고 좀 더
그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쉽게 할 수 있는 설계, 그런 것들이 친환경 제품 설계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삼성전자가 미국에 출시한 그 리클레임이라는 휴대폰 모델입니다. 보시는 대로 솔라셀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제 충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지금 그 소재는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플라스틱 소재가 아니고, 이 소재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그 바이오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환경 영향을 가장 줄일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제가 이 제품은 그 소위 Solid Sustainability라는 제품이 어떻게 설계자로 하여금 환경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를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배출량이나 에너지 소비량이나 공기 산성화, 물의 부영양화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설계자가 소재를 바꾸고 설계 방식을 변경했을 때 과거 제품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캐드 시장의 트렌드는 친환경 설계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 회사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드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드 기술의 미래는 제가 크게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터치 앤 모션 유저 인터페이스고, 그다음 온라인 응용 프로그램 기술, 그다음 비디오 게임 기술, 3D 프린팅 이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치 앤 모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시면은 다음 차트 주시죠. 지금 보시면 아이폰이나 휴대폰이나 지금 내비게이션은 현재 타치폰으로 지금 기능들을 쓰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그 닌텐도 위는 지금 모션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는 설계에 직접 활용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차트 주시죠. 다음 차트. 온라인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뱅킹을 할 때 그 온라인 뱅킹 프로그램 자체가 내 PC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웹상의 프로그램이 있고 그 웹상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용한 기술입니다. 지금 이 온라인 응용 프로그램은 값비싼 그런 CAD 소프트웨어를 엔드유저가 직접 살 필요가 없이 웹상에서 그것을 구형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온라인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이 사이트는 현재 솔리드웍에서 그 예를 들어서 모델 데이터를 줘야 한다든지 도면을 프린트를 앉아서 웹상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차트 주시죠. 비디오 게임 기술입니다. 다음. 지금 보시는 이 두 그림은 그 사진처럼 선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사가 아니고 이것은 설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D CAD의 데이터들도 실제 모양과 똑같은 그런 비디오 기술을 적용해서 실제 설계자가 완벽한 입체 영상을 보면서 설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앞으로 CAD의 미래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예, 지금 옆에 보시는 부분이 완벽한 3D 입체를 직접 보시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차트 주시죠. 3D 프린팅. 다음 차트요. 지금까지는 3D로 설계한 것을 프린트한 방법은 이평면 도형으로 종이에 프린트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그 3D 프린팅은 재료를 분사해가지고 적청함으로써 실제 3D 입체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3D 프린팅입니다. 정창홍 사장님께서 소개하신 기법 중에서 예를 들어서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같은 것은 실제 모양을 깎아내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적청해서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 완벽한 3D 설계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바로 실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적용될 앞으로 CAD의 그 기술의 트렌드라고 보여집니다. 제조업체를 제안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는 저는 투자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해석 분야가 작년에 거의 한국에서는 40% 이상 성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투자를 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조언하고 싶은 부분은 거시적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CAD가 예를 들어 네 가지 분야로 이야기를 해서 설계 부분이 있고 해석 부분이 있고 데이터 매니지먼트 부분이 있고 다큐멘테이션 부분이 있다고 봤을 때 많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한 가지 분야, 두 가지 분야만 플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시더라도
추후에 ERP 시스템과의 연결을 고려하고 전체를 위해서 회사가 큰 그림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그 베이스하에서 점진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회사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에 너무 급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번째 우리 이 지사장님의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제 이 뭐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인터넷상으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공작기계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토스에서 있을 그 캐드캠 컨퍼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캠의 이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끝으로는 이제 캐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이 어느 주제이든 지금 이제 저희가 이 모든 발표자분들을 이제 모셔놓고 지금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얘는 아마 그 우리 그 델캠의 정찬웅 사장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도 그 우리 덴탈 캐드가 작년에 상당한 그 인기를 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덴탈 캐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아무튼 소개시켜 주시죠. 예, 덴탈 캐드는 어떤 치기공에 적용되는 캐드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작년에 전반적인 제조업체의 경기가 상당히 좀 위축된데도 불구하고 회사 전체 매출은 큰 변화가 없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새로운 시장이 어떤 출현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치과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융합 기술을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캐드캠이 엔지니어링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어떤 메디컬 분야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치과 계열에서 어떤 치기공에 사용되는 그런 캐드 소프트웨어가 저희들이 부르는 덴트 캐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덴트 캐드에서 이빨에 관련되는 모든 디자인 작업을 하고, 그 후속작으로 덴트 밀에서 가공 작업을 해서 과거에 손으로 작업하던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전부 다 디지털 프로세스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진짜 이렇게 질문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캐드 쪽에 우리 이영건 지사님께 질문이 지금 또 와 있는데요. 아마 이게 질문이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캐드 신기술 동향 중 제조업체에 적용되고 가장 활용 범위가 넓은 신기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라고 질문이 와 있는데요. 아마 아까 우리 이 지사장님께서 서스테이너빌리티 다양한 이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네. 상당히 스케일이 있고 큰 미래를 좀 제시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상당히 얘도 유사한 답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지금 최근에 캐드 신기술 중에 제조업체에서 뭔가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기술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너무 포괄적인 질문 같아서 대답도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의 신기술은 그 캐드 기법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대부분의 회사가 지금 이제 3D 캐드로 가는 추세에 있는데, 캐드보다는 지금 해석 쪽에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 설계 타임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 본다 그러면 그 해석을 통해서 설계 검증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해석을 하고 설계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해석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해석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분야라서 중소기업들이 도입하기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지금은 캐드를 사용한 수준에서 해석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해석 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 해석 쪽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또 다른 질문을 제가 선택을 해보면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그 캐드캠 컨퍼런스 위원장을 맡으신 우리 이성수 교수님께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캐드캠 산업의 상호 발전을 위해 캐드캠 업계 간의 협업 문제를 논의해 본 적은 있나요? 혹시 없다면 향후 그러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어쩌면 제가 보기로는 지금 뭐 이번에 그러한 뭐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이성수 교수님. 뭐 캐드캠뿐이 아니고 최근에는 뭐 우리가 아까 그 소개해드린 업체도 있었습니다만 캐드캠 CA 내지는 그것이 종합으로 된 그 PLM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그 업체들도 초기에는 거의 그 캐드캠 뭐 CA가 따로 나눠져 있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좀 결합돼서 전체적으로 큰 토탈 솔루션으로 가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 개인적으로 됐을 때 어떤 데이터 호환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그 전체적인 CAD/CAM CA가 같이 통합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새로운 질문 하나 좀 찾았습니다. 얘는 아마 우리 공작기계협회에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작기계 부품의 국산화율을 보면 종류별 차이는 있으나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민간기업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작기계 부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내용을 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 이분이 우리 김동규 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혹시 정부의 고위공직에 계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아마 정부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글쎄, 뭐, 우리 공작대 산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상당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 약점 중에 하나가, 사실, NC라든가, 그 다음에 중요한 핵심 부품 일부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꾸준히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신제품이라든가 기술 지원하는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육성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제 공작계 추세가 뭐 여러 가지 뭐 고속화라든가 다기능화, 초정밀화 이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아이템을 아까 열거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하고 같이 여러 가지 기술 개발하는 공모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처럼 계속 해주신다면 특별하게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저희 업계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 방송 시간이 제한이 있는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작기계 산업과 캐드캠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네 분의 발표자분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의 지금 이 행사가 4월 우리 중순에 심토스에서, 공작기계 산업과 이 캐드캠 기술의 발전 방향에 관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 컨퍼런스에 오시면 공작기계 산업이랑 우리 캐드캠 산업이 어떻게 서로 협업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그 두 개가 맞물려서 이 캐드가 미래의 캐드 기술은 어떨지, 그리고 또 미래의 캠 기술은 어떠할지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이 컨퍼런스에서 컨퍼런스 발표와 함께 실제 이제 공작기계에서 이 캐드캠 기술이 적용되는 실사례를 볼 수 있는 그런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그러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 행사를 같이 지켜볼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